다음 순서는 지난 2월 미도 전체 소유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평형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해당 발표는 김재휘 준비위원이 맡아주겠습니다. 김재휘 위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안과 전문의로 의료 현장에서 활발한 진료와 연구 활동은 물론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소유자 여러분의 요구와 희망을 정리하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휘입니다. 추진준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치동에 어떻게 보면 신화를 만들어 오신 여러 소유주 주민분들께 이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3년 전의 사진입니다. 그 당시 처음 다시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시장님이 신속통합계획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형식의 정비계획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뭐 좋은 건지, 이걸 하면 미도 아파트가 이런 신속통합계획을 통해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과 갑론을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속통합계획은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서울시의 의견을 좀 상당 부분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 공공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보조한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재건축에 좀 오랫동안 부정적인 외부 환경 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어려웠던 대치동이나 압구정, 여의도, 목동, 이런 서울시의 아주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이 신통계획을 통해서 재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대치미도 신통계획을 통해 어떤 부분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과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우려도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서울시의 생각은 이러하였습니다. 우선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고, 공공시설은 조류조와 노인 요양시설이 이 대치미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공공시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치 근린공원을 구역 내로 편입을 하여서 개발하는 것을 서울시는 요구를 했는데, 사실 대치 근린공원이 저희 미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곳입니다. 가깝기도 하고요.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게 시민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편입을 해서 개발을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또 하계울 역세권 개발, 마지막으로 단지 중앙에 저희가 보면 지금 1단지랑 2단지 사이에 차도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차도를 내어서 슈퍼블럭을 지향하는 개발을 해라라는 어떤 방침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슈퍼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미도 아파트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지가 아주 크기 때문에 중간에 차도가 없으면 차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둘러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차도를 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가이드라인이고,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기에 대한 추진준비위원회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일단 가장 주요 목표로 하고, 이 서울시에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협상이 어려웠습니다. 과거에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저희뿐 아니라 많은 신성기획 단지들이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은 대표적으로 여의도 한양 아파트나 시범 아파트인가요? 그런 몇 군데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서울시에서 이걸 하지 않고서는 신통개혁은 진행이 불가하다라고 확정을 하는 바람에 신통개혁을 진행하는 모든 단지들이 공공시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런 시설들을 받아들이되 두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최대한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 조금 전에 조류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크게 성공을 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시설들이 단지 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단지를 밖으로 이 시설을 분리시키는 전략을 시행을 하였고, 다행히 성공적으로 단지 밖으로 시설을 분리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치 근린공원 편입은
사실 이게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편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땅을 일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는 또 분명히 있습니다. 49층까지 높이를 상향함으로 해서 기존의 35층에서 높이가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최고 물론 이게 모든 동을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가 고층 건축 구역으로 지정해놓은 부분에서는 이런 게 가능했고 그 결과 보다 고급화된 단지 그리고 쾌적한 단지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분양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서울시에서 제안한 중앙의 차도를 이제 움직이는 것을 저희는 보행로로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중간에 이제 차도가 진행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그런 구역이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단지의 어떤 조화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보행로로 변경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 중에서 특히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속한 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재건축에 있어서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어떤 이유가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면은 주민 부담이 줄어들고 또 그만큼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부담을 감소하는 것뿐 아니라 외부의 환경이 좀 재건축에 덜 부정적일 때 최대한 사업 추진 속도를 내서 단계를 다 밟아 나가서 미래에 혹시나 외부 환경이 좀 안 좋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변동성을 줄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느냐 하면 추진준비위원회가 이제 생기고 활동을 시작한 지 거의 10년이 되었는데 과거에 외부 환경이 재건축에 상당히 부정적이었을 때는 정말 뭔 짓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과감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물론 조금 전에 나온 안을 보면 서울시에서 뭐 이런저런 요구 조건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뭐 재협상을 하자. 뭐 어차피 재협상에도 잘 안 될 부분들도 많고 아니면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다음 기회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다가는 주변 환경이 갑자기 변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나중에는 못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통계획에서 받을 거는 확실히 받고 줄 건 또 그냥 내주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3월에 드디어 미드아파트 정비 계획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추진 목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 때 사실 저는 준비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냥 소유자 한 명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외부 정치 경제 환경이 격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 저희가 조금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한 선택은 옳은 선택이지 않았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는데 또 다음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실제로 재건축을 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보다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두 가지의 큰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재건축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재건축이라는 것이 소유주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자를 위한 재건축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되어야 중간에 불필요한 대립이 줄어들면서 신속한 진행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쪽이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를 위한 재건축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만족을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업 비용도 좀 줄이고 외부로부터 협상을 잘 해서 변수도 줄이고 분담금도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유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단지 구성을 해야 한다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취합을 해야 할 것인가? 각 동의 위치와 방향, 커뮤니티 시설들, 조경 등등의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것이고
특히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양재천을 저희가 끼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후에 내가 이 위치에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재건축 후에 내가 원하는 평형, 즉 내가 몇 평으로 갈 수 있느냐, 내가 몇 평을 희망하느냐,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이전부터 신통기획을 추진해 오면서 많은 소유주분들께서 추진준비위원회에 의견을 개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 개진 과정, 저희가 의견 취합을 하면서 확실하게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이 소유주분들이 평형에 관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이 재건축 후에 내가 어떻게 몇 평으로 가게 되느냐, 이 문제는 내 미래와도 연관이 있지만은 우리 가족의 미래와도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세우는 건축계획이 이거를 충분하게 당연히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세우는 건축계획의 방향이 이 소유주분들이 원하시는 방향과 일치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소유주분들의 바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매우 객관적인 기초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선호평형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인물의 형태로 각 소유주분들의 우편함에 넣어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백일동 측문에서 작은 텐트를 쳐놓고 실제로 설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총 852명의 많은 소유주분들이 설문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설문조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읽고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기입을 해서 제출을 해줘야 되는 수고가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러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 소유주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재건축 후에 내가 선호하는 평형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1+1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지금은 집이 하나지만은 재건축 이후에 지금 집보다는 좀 작아도 집을 두 채를 받겠느냐,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또 충분히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 취합을 통해서 소유자 의견을 수렴을 통한 건축 계획의 첫 발을 내딛고자 하는 것이 이 조사의 목표였습니다.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방식은 아주 압도적인 비율로 많은 소유주분들께서 1:1 재건축 방식을 원하셨습니다. 사실 일반 재건축이라고 하는 6:4 방식 같은 경우에는 34평 이하의 평형이 전체 60% 이상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치미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희망 평형입니다. 요거를 현 평형의 세대별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4평형 세대 분들의 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게 그래프 하나가 문득 솟아 있는 게 보이는데, 현 34평형 세대 소유주 분들은 재건축 이후에 65.7%라고 하는 매우 높은 비율에서 나는 41평형을 받고 싶다라고 희망평형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30% 정도에서는 현 평형을 유지를 하거나 오히려 조금 줄여가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1평형입니다. 41평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34평형 세대보다는 비율이 조금 낮기는 하지만 절반 이상에서 평형 상향을 통해 48평형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반면 한 47% 정도,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정도 비율에서는 현 평형을 유지하거나 약간 축소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을 밝히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45, 46평형입니다. 전체의 절반이 아주 약간 안 되는,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세대에서 평형을 53평형으로 중평하시는 것을 희망을 하셨고, 또 반면에 거의 비슷한 비율에서는 나는 지금 평형도 괜찮다, 비슷하게 가겠다, 혹은 조금 축소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평형부터는 본격적으로 1+1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요 1+1은 저희가 평형과는 다른 질문으로 수집을 했기 때문에 여기 평형을 구성하는 퍼센트에서는 빠져서 따로 나오게 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21.4%, 즉 5분의 1분은 내가 집을 두 채를 받을 수 있으면 난 이거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의향을 주셨습니다.
이제 조금 더 큰 평수인 50평대입니다. 50평대는 이미 좀 충분히 평형이 커서 그런지 증평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긴 했지만 비슷한 평형을 가져가시겠다는 분들 혹은 조금 축소하시겠다는 분들도 오히려 이 두 개를 합하면은 증평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여기에서는 1+1을 원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45%로 가능하면은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거의 절반 가까우신 분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60평형대입니다. 60평형대 역시 증평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한 53%, 유지를 하거나 축소하겠다는 분들도 요거보다 조금 낮은 비율로 있었고, 또한 50평형대와 비슷하게 5분 중에 2분은 나는 1+1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높은 비율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평형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취합된 희망평형대만을 대상으로 만약에 소유주 분들의 세대를 구성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하면, 어디까지나 이거는 가정입니다. 41평 이상이 84%를 차지하게 되는 아주 대형 평수로 구성되는 소유주 분들의 어떤 단지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 자유롭게 이제 의견을 주신 것 중에서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라는 물음에 분담금이 최소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4분 중에 한 분이 답변을 해주셨고, 2분 중에 한 분은 가장 높은 비율로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4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이게 미더 아파트 전체가 좀 하나로 뭉쳐서 통합을 해서 재건축을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신속화 사업 추진과 통합 재건축은 따로 갈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개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선호 평형 조사에서 나타난 경향성을 한 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우선 재건축 후에 현 평형과 상관없이 평형을 넓게 가고자 하는 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평형에서 평형 상향의 수요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1+1을 원하는 수요가 6명 중에 1명 정도로 적지 않았고, 특히 상대적으로 큰 평형에서는 4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이렇게 넓혀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긴 했지만 모두가 그랬었던 건 아니고, 5분 중에 1분은 현 평형을 유지를 하거나 조금 줄여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소유주분들께서 다른 의견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내가 원하는 평형이 설문지에 없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에 평형을 보다 세분화해서 원하시는 평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내가 1+1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설문지를 보니까 이게 내가 1+1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셨습니다. 향후에는 1+1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립을 해서 여러 소유주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건축 계획이 소유주분들의 바람과 얼마만큼 과연 일치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평형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통해서 저희는 소유주분들이 바라시는 어느 정도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소유주 의견 반영을 통해서 소유주분들이 그리시는 미래의 재건축 후 내 집의 모습을 완전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추진준비위원회가 되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